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지켜야 하는 가치, 돈과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 돈과 실력인데, 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인간관계에서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뭐, 다시 재정렬을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돈을 벌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이 아니고 한 3, 4년 전 이때 패러다임이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핫했던 패러다임이 안정적인 생활. 왜 꼭 경쟁을 해야만 하죠? 경쟁하지 않아도 좋아. 막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죠. 뭐 어떤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경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경쟁은 항상 있었어요, 제 생각엔. 뭐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8만 년 전에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 보면은 정말 사실 정부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그 정부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힘센 사람이 정말 인권이란 건 당연히 없죠. 인권은 당연히 없고 정말 남한테 함부로 대하든지 살인을 함부로 저지른다든지 약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강하면은 사냥감도 더 많이 잡을 수밖에 없죠. 경쟁은 본능에 그래서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선시대는 노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애초에 타고날 때부터 이제 내 부모님이 이제 노비 신분이면 그냥 노비잖아. 그러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런 것도 사실 타고날 때부터 불공평했던 것 같고. 불공평해요 원래.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러더라고. 이걸 인정을 안 하면은 논리에 모순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불공평해요. 부모님도 그렇고 외모도 뭐 연예인들이나 되게 잘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고난 거죠. 결국엔 우리가 해서 노력을 해서 좀 커버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운동 뭐 이런 거, 그 몸매 관리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운동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운동 잘하시는 분들. 근데 어느 정도 자기를 가꾸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고, 뭐 성형도 일종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성형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고난 거, 그 불공평하죠. 불공평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공평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지쳤어. 마치 예전에 나는,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경쟁이 없던 그 시절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그런 시절은 없었다. 우리는 유치원 때, 우리가 솔직히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누가 어떤 패딩을 입었네, 누가 명품을 입었네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엄청 비교하지 않나? 저 초등학생 때는 나이키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로 뭐 얘기가 많았거든. 너는 뭐 신어? 아디다스 신어? 뭐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나이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이 자랐는데, 뭐 옴파로스인가 뭐 그 시장에서 많이 파는 뭐 그런 브랜드 있고 신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처가 됐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뭐 그러니까 뭐 애지간한 브랜드는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저 어린 마음에는 좀 상처가 됐죠. 내 친구가 좀 이렇게 짓궂은 애가 그걸 놀렸었거든. 근데 뭐 어쩌겠어. 집이 못 사는데. 그건 이제 뭐 내 잘못은 아니니까. 부모님도 열심히 사셨는데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뭐랬니, 저랬니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이런 집단주의적인 게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이건 뭐 군대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분단의 아픔과 뭐 군대 문화 뭐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집단주의적이죠. 우리라는 말,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가 더 익숙한 나라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그 집단에 이렇게 몰아넣는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그 집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엔 내가 내 친구보다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하고, 동기들이 다 그러잖아. 대학교 동기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예민하죠. 뭐 이건희 뭐 그러니까 돌아가셨지. 그러면은 뭐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1조를 벌었네, 2조를 벌었네. 우리한테 아무런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 나랑 동기, 내가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나보다 연봉이 1,000만 원이 높아.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게 결국에는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집단 속에서의 어떤 비교 우위에서 배가 아프고 안 아프고 내가 불행해지고 그렇지 않고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사실 팀노바가 예전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한 게, 뭐 교육기관적으로도 뭐 팀노바 같은 결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시기 질투도 당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막 그 쓸데없는 걸로 민원 많이 넣고, 그래서 뭐 페널티 입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막 무슨 학원에서 막 되게 해코지하는 잡아보니까 IP가 학원이었고, 뭐 이런 경우 2번 있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막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팀노바 이제 졸업생들이 연봉이 워낙 요새 높고 요즘은 더 잘 가니까 뭐 이런 시기 질투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제 시비 걸고 막 이런 온라인에서 막 허위 사실 유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해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 하나예요. 이런 얘기도. 우리는 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거죠. 너무 슬프죠. 슬프죠. 근데 우리 경쟁 안 한 적이 없다니까, 살면서. 근데 경쟁이 슬프다고 말한 것 자체가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 아닐까요? 경쟁은요 되게 슬픈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경쟁의 주요 척도는 자본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결국에는 경쟁의 주요 척도가 되는데,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소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나의 기본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근데 웃긴 게 경쟁의 끝이 어디냐면 게임이잖아요. 결국에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룬다, 그렇지 않는다로 결국에는 경쟁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상대방 플레이어보다 내가 좀 더 잘해서 그 사람이 이긴다, 이런 룰이 있는 게임이 참 재밌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경쟁은 본능이거든요.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냥감과 나의 경쟁이겠죠. 그래서 그 친구보다 내가 더 강하니까 걔를 사냥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냥 원시 시대부터 그냥 DNA에 당연하게 있던 거죠. 이거는 근데 어린 새끼들만 해도, 아까 그냥 일반 새끼가 아니고 그 동물들의 새끼들만 해도 어미젖을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옆에 친구한테 양보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슬프게도 정말 너무 약한 존재 같은 경우는 어미가 막 햄스터 같은 경우는 어미가 잡아먹기도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햄스터에 대한 상식이 와전된 게, 햄스터는 무조건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고, 불안한 환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환경에서 햄스터가 새끼를 잡아먹었다면 이 환경은 이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아니라고 햄스터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깨알 상식이고요. 근데 아무튼 저도 이제 햄스터 되게 올해는 아니고 한 꽤 많이 키웠었어 가지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다 보내줬는데, 이제 그때 하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새끼들만 해도 다 그렇게 경쟁을 하는데, 형제끼리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본능이고, 근데 이거는 뭐 정자 시절에서 해도 사실 정자 시절부터 착상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정자들이 경쟁을 하는, 아주 DNA 때부터 그냥 경쟁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인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 그럼 경쟁이 없는 시절로 가고 싶다. 그런 시절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있긴 있었어요. 경쟁이 없는 시절.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공산주의, 같이 생산해서 우리 나눠 먹자. 근데 이걸 어디서 한다? 사회주의, 강한 하나의 정부에서
이제 나눠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해서 우리 서로 배급으로 살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요, 일을 안 하는 게 불법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불법 아닌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조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지. 직업도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직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보통 어느 정도 배급을 받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다들 좋은 직업만 선택하려고 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허드렛 일 할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허드렛 일도 배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그러니까 배급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일단은 객관적인 지표, 출석해서 일을 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배급이 나라에서 되고 뭐 복지나 의료 시설들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많은 복지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보여준 어떤 아웃풋들인데,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폭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경쟁이 없이는 다른 것보다 기술력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고 그 다음 해만 되면 또 더 좋은 아이폰이 나오고 더 카메라가 좋아진다든지 경쟁사보다 이런 점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을 벌면 좋은 개발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좋은 개발자 뽑으면 더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지겠죠. 그럼 좋은 개발자를 뽑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겠죠. 그럼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들어가려면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개발자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돈과 실력을 왜 계속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이제 들어가면 사장이 처음엔 되게 잘해주는데 나중에는 되게 틱틱거리고 이제 막 이렇게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서운함이 있어서, 아니면 그냥 원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인간관계 바뀌는 건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싸울 수도 있고. 근데 돈은 3천 계약하면은 1년 동안 계약하는 동안에는 그 3천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변덕스럽게 막 바뀌는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력을 왜 지켜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돈은 3천을 올해는 받았어. 근데 계약이 끝났어. 그럼 언제든 사실 우리가 불안전성이나 불안함 자체를 인정하고 그거를 대비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그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이제 공무원 같이 어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런 거를 이상향으로 보고서 안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든 그 회사에서 잘리든, 회사에서 잘리고 막 내 인생, 회사에 잘리면은 뭐 하늘이 노래지면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뭐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근데 그거는 좀 현실이랑 다른 게,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로자가 많은 것처럼 회사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에서 항상 원하는 퀄리티를 내가 유지만 하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나오든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되게 쉽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거를 쉽지 않은 거를 꾸준히 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아웃풋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다른 굳이 회사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싸바싸바 하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은 되게 정직해요. 그 내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계산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제가 뭐 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든 뭘 하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마인드가 그냥 내가 이 일 하기 싫으면은 그냥 안 할래요. 뭐 그리고 그냥 회사 나가고 딴 데 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치는 실력밖에 없거든. 그런 거죠. 그 사실 뭐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대표에 비해서 저는 너무 직설적이고 말도 그렇게 막 솔직하게 하는 편이고, 그냥 느낀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많은 안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이 존재하겠죠. 많이 불이익을 받았죠. 많이 욕도 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알았어 뭐 이렇게 쿨하게
그 쿨한 건 아닌데 저 쿨하지 않아요. 근데 쿨한 건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성격 보고 그 어떤 성격 보고 교육기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은 다 실력이 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격의 장단점이 있죠. 학생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말 안 돌리고. 학생들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인터넷 막 엄청나게 안 좋은 글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라, 너 올려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그대로 말할 거다. 이게 내가 전문가로서의 나의 프라이드는 이렇다.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거는 실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객관적인 아웃풋인 뭐 이렇게 뭐 작품이라든지 뭐 연봉 수준이나 들어간 회사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그리고 들어간 친구의 학력 대비 들어간 받는 대우들, 뭐 이 많은 것들이 그 친구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결국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력이 가진 무서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개발자는 더 쉽죠. 저는 진짜 개발자 하면서 너무 막 진짜 회사가 부당하고, 회사 진짜 그지 같은 회사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 막 정말 너무 막 참아가면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뭐 얘기 다 필요 없이 그냥 실력 좀 더 키우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회사를 나갈 수 있죠? 이런 얘기하는 거 개발자란 직업에 한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좋은 개발자, 뭐 경력이 많고 뭐 연봉이 비싸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그 회사에서 자기 가치보다 더 많이 그냥 챙겨준 거예요, 제 생각엔. 나와서 그 정도 돈을 받을 자신이 없다는 거는 애초에 나와서 경쟁할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전투력을 가진 분이신 거죠. 그럼 그 회사에 싸바싸바 하고 있어야지. 그런 경우는 뭐 그 회사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실력 되게 좋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괜찮다는 분들은 그냥 어디 나와도 금방금방 되게 쉽게 이직하고, 그 조건도 그 정도 수준보다 뭐 좋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슬프게도 그래. 물론 당연히 전문직이니까 그런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이 딱 보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이 먹어도 잘 가던데. 보통 50대 이상인데, 근데 그런 건 있어. 자기는 되게 오래 했다고 막 경력 가지고 프라이드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 대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경우를 많이 보긴 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저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면 40대 50대 돼서도 보통 이제 되게 좋은 포지션에 가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개발자, 순수 개발자로 50대까지 하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보통 임원진에서 그 CTO급으로 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번에 네이버 CTO 하다가 나오신 분이 인공지능 기업 차렸는데 현대자동차랑 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중소기업에도 그런 이제 실력 있는 CTO분들 꽤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개발자로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개발 관리부터 이제 총괄하는 그런 쪽이 가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좀 달라진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한 게 CTO가 돼야 된다, CTO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그 CTO가 됐을 때가 좀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런 단순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개발을 어떤 식으로, 개발자를 어떻게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퀄리티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완전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비싸진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언제든 이직할 수 있어요. 언제든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 명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유리해요. 요즘같이 다양한 영향을 적은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끝없이 사회 탓하고 사는 거, 그거는 결국 스스로 후회만 남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그 경쟁적 요소를 없애버리고 안정을 취하려다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에게 집단적으로 깔아뭉개진 케이스죠.
쿠바도 굉장히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붕괴가 되고, 동독 서독의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사실 동독이 상당히 떨어진 건 그 사실이었고, 동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도 서유럽에 비해서는 많이 못 살거든요. 물가가 한국보다 떨어지고 그런 나라들이 꽤 많아요. 이 점에서만 보더라도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은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본주의도 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자본주의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장 자본주의적인 그런 곳들에서 더 뛰어난 것들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보니까 더 열광하잖아요. 애플의 제품이나 구글에서 나온 다양한 발표들, 삼성에서 뭐 신작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가 더 막 찰지고 막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더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경쟁적 요소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사실 경쟁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그렇고, 게임도 스포츠 중 하나고, 이제 다양한 스포츠에서 결국에는 상대를 이기는 거. 그래서 그 축구 같은 것도 막 엄청 돈이 많이 크게 도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적 요소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스포츠 대부분 좋아하시고 뭐 보는 거,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더 예쁘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누가 사실 뭐 음악 가수들 응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원 차트에서 내가 응원한 가수가 1위가 된다, 이것도 경쟁적 요소잖아요. 그런 거에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더 예뻐지고 싶다, 더 잘생겨지고 싶다 하는 본능,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적 요소를 아예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힘든 부분의 경쟁적 요소만 뺀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공무원 같은 직업이 아니고서는, 근데 공무원도 경쟁 많이 할 거예요. 그 공무원들도 각자 인사고과나 이런 게 다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비교적 안정적인 거지. 이런 걸 다 요소를 해봤을 때 경쟁은 꼭 고통은 아니고 우리 곁에 항상 있었던 거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기도 하단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친구보다 뭐 티어가 높다, 내가 뭐 챌린저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저 친구를 이겼다, 이거 가지고도 재밌어 하는 게 게임인데 왜 우리는 이거를 너무 힘들게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만 보더라도 메시가 그냥 메시니까 뛰어나서 어디든 이적할 수 있는 거지, 걔가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축구팀이 뭐 되게 명문이라서 메시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개발자처럼 그냥 바로 딱 보면 얘 잘한다 못한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증명하기가 되게 쉬운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까발려지기도 쉬운 시장이거든요. 실력 없으면. 그런 시장에 오셔서 그 열심히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개발이라는 게 어거지로 하면 진짜 참 재미가 없는데, 이걸 진짜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오르는 게 힘든 거지, 그 진입장벽만 이제 뚫고 나면은 되게 창의적이고 재밌는 시장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확실히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념들 참 이해하면 앞으로 비전도 좋고 먹고 살기도 참 좋은 분야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현업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장르만 하고 그냥 도태되어 사는 개발자들 너무 많이 본 것도 사실이고, 그냥 그런 개발자들 좀 잘하는 개발자들은 애초에 약간 남을 깔아뭉갠다고 해야 되나, 좀 무시하는 게 좀 익숙한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들 믿고 개발하면은 결과 안 좋거든. 저도 그런 경험이 진짜 많아요. 이 사람이 1인분 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1인분 이상 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은 이제 쟤는 0.5인분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막 내일 다 해놔도 저쪽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서버 작업이 끝나야 내가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그러면 좀 경험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대신 해줘. 보면 개판이지 뭐. 근데 보통 이거는 되게 못하는 사람들 얘기고, 그러니까 나 남의 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잘하는 애들이 1인분 이상 하죠. 또 딱딱딱딱 딱 만들어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바로바로 보이는 곳이라서
좀 경력자들이라도 좀 경각심 가지고 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잘 몰라. 제가 하는 말이 보편적일 수 없죠. 왜냐면은 제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남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에서는 크게 돈 벌 게 별로 없어요. 다들 그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다 비결이 있듯이 제가 개발자로서 먹고 살던 수단도 결국에는 나름대로의 비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학원 비즈니스에 맞게, 이런 교육기관 비즈니스에 맞게 여러 가지 정돈을 한 게 지금 팀노바의 어떤 커리큘럼이고, 사실 결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이렇게 말 안 통하는 개발자들 상당히 많이 보기도 하고, 내가 결과로 보여주기 위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어쩌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전문가는 그 앞에 공부한 기간이 길잖아요. 제가 개발을 26년을 하고 그걸 떠나서 교육을 16년을 하는데, 지금 애초에 어떻게 했을 때 결과가 현실적으로 좋은지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막 무책임한 스타일도 아니고 결과 100%다 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경우랑 비슷할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일 수가 없죠. 보편적일 수가 없는데 결과 좋으면은 믿으셔야죠.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돈과 실력이라는 가치,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라고 제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언제든 회사 나오든 어떤 상황이든 난 상관이 없어라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 이게 원래 제 프리랜서 마인드예요. 제가 프리랜서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상관이 없죠. 내가 뭐 뛰어난데 굳이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남한테, 그래서 뭐 CEO를 만나든 CTO를 만나든 남한테 싸바싸바하고 아부해서 버틸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뭐 더 몇 년을 더 가르쳤으면 더 잘했겠죠. 근데 1년 반 가르쳐도 그런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상태로 제가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뿌듯하게 제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경쟁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실력이라는 가치는 계속 지켜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아무튼 좀 새벽 일찍 깨가지고 다시 자러 가야겠습니다. 이따 또 일해야 돼서 좀만 자고 다시 또 직업이 아니고 다시 가야 되겠다. 너무 졸리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힘들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함께 얻도록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우리 더 힘내자 얘기예요. 사실 힘내고, 그래서 좀 힘내서 잘 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